안녕하세요. 홍성규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어, 챕터 사이즈와 그 업종 세분화, 전문 분야 세분화에 대해서 좀 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희 서초 지역의 그 챕터 사이즈가 평균 챕터 사이즈가 21점 몇 명이에요. 22명이 안 됩니다. 전 세계 평균에도 미달합니다. 전 세계 평균이 전 세계에 한 1000개가 넘는 서초구 같은 1000개가 넘는 지역이 있는데 평균 챕터 사이즈가 한 25명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 지역이 지금 22명이 안 되니까 챕터 사이즈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 챕터 사이즈가 적으면은 멤버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챕터 사이즈가 작은 챕터의 멤버랑 50명, 60명, 70명, 뭐 100명 되는 대형 챕터의 멤버랑 어느 쪽이 멤버 베네핏이 더 크냐고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대형 챕터의 멤버가 당연히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서초 지역은 왜 챕터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업종 세분화, 전문 분야를 좀 세분화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 B&I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그 한 분야에는 한 사람의 멤버만 받는다는 그런 정책이 있죠. 정책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한 분야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한 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를 놓고 봤을 때 그 마케팅이면 그러면 마케팅 분야는 한 명만 받는 거냐? 요식업이다 그러면 요식업에 한 명만 받는 거냐?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웨딩에서 웨딩 한 명만 받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죠? 뭐 헤어 메이크업 한 명 받을 수 있고, 뭐 웨딩 드레스 한 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맞춤 양복집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또 흔히 멤버십 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러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한 분만 받으면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한 분야에 한 분만 봤는데 그 분야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챕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에 매우 그 종속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형 챕터들의 그 업종 전문 분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저렇게도 B&I를 하는구나. 이게 우리 지금 한 21명, 2명 되는 우리 챕터가 맞는 거냐? 아니면 저 챕터가 더 좋은 거냐? 뭐 90명, 100명 되는 챕터가 더 좋은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 의견을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형 챕터들의 그 전문 분야, 업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챕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bni.com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Find the Chapter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Find the Chapter 여기를 누르시고 해외 챕터들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집 코드 그 우편 번호를 누르면은 그 우편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챕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명을 쳐도 되고요. 자, 그 BNI는 그 미국에서 생긴 조직이니까 미국의 사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됐죠. 지금 36년 된 미국은 과연 업종 분류, 전문 분야 분류를 어떻게 하고 그 멤버들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뉴욕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뉴욕을 검색을 해보면 뉴욕에 있는 챕터들이 이렇게 쭉 검색이 되죠. 그래서 뭐 B&I 이노베이터스 챕터, 뭐 맨하탄 37,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요. 챕터 멤버 수가 좀 많은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하탄에 62번째 챕터 엘리베이트 챕터라는 챕터가 있는데 웬즈데이 수요일 날 모이나 봅니다. 멤버 수가 91명이네요. 이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챕터를 방문하겠다고 신청하는 거고, C 챕터 디테일스 여기를 누르면은 멤버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멤버 수가 91명이고, 이 챕터를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Visit this chapter를 눌러서 신청을 하면, 뭐 요즘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니까 뭐 미국에 있는 뭐 어떤 챕터 항상 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팀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멤버 디테일이 쭉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리걸 어카운팅, 북키핑, 예, 기장 서비스 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턴트인데,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고, 사이코테라피스트, 카운셀러, 뭐 이런 그 테라피스트가 있네요. 제너럴 덴티스트, 일반적인 치과,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또 있네요. 여기 뭐 위에, 여긴 사이코 테라피스트고, 여기는 피지컬 테라피스트네요. 저긴 그 물리적인 주얼러가 있고, 그 보석 같은 거 취급하시는 디지털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그쪽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아키텍처,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마케팅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변호사 한 분 더 나왔죠. 패밀리 가사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칼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로, 이거는 지적 재산권이니까 미국에는 변리사 자격사가 따로 없고, 변호사 중에서 이 지적 재산권을 하시는 분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 변호사 중에 지적 재산권 전문을 하는 변호사님이 또 나왔죠. 그다음에 부동산인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를 해주는,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해주는 전문가. 얼터너티브 웰리스면은 헬스 웰리스 쪽인데, 뭐 대안 얼터너티브, 뭐 대안 치료, 뭐 대안 뭐 미용 뭐 이런 쪽인가 보죠.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고, 서치 엔진 옵티미제이션, 서치 검색 엔진을 최적화해주는, 뭐 향상시키는 그런 전문가도 있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테크니션, 오디오 비디오 테크니션, 오디오 비디오 쪽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코치가 있고,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가 있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셔널 프로덕트, 뭐 이런 판촉물 이런 거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변호사님 또 나왔죠. 크리미널 디펜스면은 우리나라 형사법, 형사 사건, 범죄와 관련된 그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나오셨고, 자, 부동산 앞에 있었는데 부동산이 또 나왔죠. 여기는 레지던셜이면 이렇게 주택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고, 자, 컨설팅이 또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브로커, 뭔가 좀 소개해주고 브로커 피를 받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인데 헬스, 라이프 뭐 이런 쪽이니까 뭐 우리나라 생명보험에 가까운 그런 보험 전문가겠네요, 그죠? 자, 부동산이 또 나왔습니다. 커머셜은 뭐죠? 상업용 부동산.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IT 컨설턴트, 예. 컨스트럭션 스페셜리스트, 예. 건설 전문가. 자, 변호사님 또 나왔죠. 비즈니스 로우, 회사법, 우리나라 상법과 관련된 그런 변호사 분야가 또 나왔습니다. 컴퓨터인데 웹사이트 디벨롭먼트, 웹사이트를 주로 구축해주는 그런 분이고요. 자, 트레이닝 코치인데, 코치 분야인데 라이프 코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는 라이프 코치. 프린터, 아키텍트면 뭐 건축 관련된 걸 거고, 커머셜 론스, 상업용 그 대출, 상업용 대출. 아키텍처럴 서비스면은 뭐 이것도 3D 월드 렌더링이니까, 그 3D로 렌더링 해주는 회사. 인베스티게이티브 서비스 디텍티브, 예, 투자 관련. 디지털 마케팅이 또 나왔네요. 분야가 아까 앞에 거랑 좀 다르겠죠. 자, 우리 변호사님이 또 나왔어요. 이미그레이션 로우, 이민법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또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이 또 나왔네요. 타이틀 서비스, 타이틀 서비스만 별도로 하는 회사가 미국에는 있나 봐요. 그다음에 세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 세큐리티 퍼스널 그런 회사가 나왔고, 변호사가 벌써 4명 나왔어요, 5명 나왔어요. 애드버타이징 마케팅인데, 광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환경 서비스, environment, property, casualty insurance. 아까는 생명보험인데 여기는 property가 자산과 관련된 보험이고, pest control, 곤충, 해충 뭐 컨트롤하는 회사죠. 아키텍처럴 서비스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분야가 좀 다를 겁니다. 퍼스널 인저리, 개인 상해. 자, 리갈 어토니면 변호사잖아요. 퍼스널 인저리, 개인 상해 관련된 변호사님이 또 등장했어요. 자, 밑에 리갈 어카운팅 서비스. 여기는 우리나라의 회계사나 세무사님하고 유사한 그런 것 같아요. 포토그래퍼 나왔고, 뱅크럽실로. 자, 여기도 변호사 같아요. 뱅크럽시면 파산법, 파산 회생 관련한 변호사님. 여기는 변호사님인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네요. 리갈 어카운팅, 네, 부동산 관련된. 자, 부동산인데 레지던셜 리얼 에스테이트, 거주 부동산 에이전트. 그러니까 주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그런 부동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서비스, 뱅킹 서비스, 은행이겠고, 키친 컨스트럭션, 부엌만 주로 레노베이션하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뱅킹 서비스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뱅크 유나이티드고, 위에는 컴데이터. 좀 회사가 다르네요. 뱅킹 서비스도 지금 한 명이 아니에요. 컨스트럭션 스페셜리스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조금 분야가 다를 겁니다. 세큐리티 시스템도 앞에 있었죠. 좀 다를 거예요. 리갈 부동산 전문법을 하는 변호사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있었는데 또 다를 겁니다. 번호가 벌써 몇 명이에요? 7, 8명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포토그래퍼도 나왔죠. 앞에 있었죠. 포토그래퍼도. 아마 분야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퍼블릭, 이제 회계사가 나왔네. CPA, 공인회계사 CPA. 레지던셜 모기지, 주거용 부동산의 그 대출, 담보대출.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덕트 서비스, 통신, 베버리지 서비스, 음료,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또 나왔습니다. 무빙 컴퍼니, 이삿짐 회사, 와인, 마사지 테라피스트, 뭐 여기 부동산 스페셜리스트 또 나왔네. 포토그래퍼 또 나왔고요. 휴먼 리소스, HR, 인사관리, 포토그래퍼 또 나왔어요. 포토그래퍼 지금 네 번째인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앞에 한 세 분 나왔었죠. 포토그래퍼만 한 네 번째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인슈런스 스페셜리스트, 컨설팅 스페셜리스트, 체리터블, 펀드레이징 오가니제이션, 펀드를 모으고 운영하는 회사, 오피스 서비스, 에스테이트 플래닝, 부동산을 기획해주고 계획해주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관련해서 앞에 있었죠. 그러면 앞에 통신 관련 회사가 있었는데 왜 또 받았냐? 서로 조금 분야가 다른 거예요. 서로 리퍼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좀 잘 안 하거나 잘 못하는 거는 그쪽 회사로 주고, 그쪽 통신 회사에서는 또 잘 안 하거나 못하는 거 이쪽 회사에서 서로 주고 받으면 뭐가 좋죠? 내가 잘하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내가 조금 부족한 거는 다른 멤버 리퍼럴 파트너한테 주면은 서로 주고 받으면 내가 잘하는 분야만 서로 할 수 있으니까 경쟁이 높아지고 점점 리퍼럴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피트니스, 엔터테인먼트 나왔고요. 퍼스널 서비스 스페셜리스트 또 나왔고, 오가니제이션 프로세스, 뭐 그래픽 디자이너, 뉴트리셔니스트, 뭐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겠죠. 트레이닝 코칭 스페셜리스트, 헬스 웰리스, 코스메틱, 스킨케어, 화장품, 커머셜 빌더, 상업용 시행업자겠네요. 그죠? 부동산 에이전트 또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91명 되는 챕터의 멤버들이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나 한번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쭉 봤는데 부동산 관련된 사람만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죠. 변호사 공식 변호사님만 해도 거의 뭐 한 10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특히 서초에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은데 아예 부동산 변호사님 한 분 계시는데 무슨 다른 변호사님 받으면 어떡하냐. 아니 공인중개사 한 분 계시는데 다른 공인중개사를 받으면 어떡하냐. 아니 보험 뭐 한 분 계신데 다른 분을 받으면 그거는 업종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 뭐 일면 뭐 맞는 부분도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제 너무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면 그분한테도 좋을 게 없는 게 이제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리퍼럴을 받아서 그 일을 잘 처리해서 멤버나 그 소개해준 받은 고객으로부터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잘 안 하거나 조금 아직 무르익지 않은 그런 분야의 리퍼럴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역이 넓으면. 그러면 이제 감동이 아니라 이제 그 불평을 사기 시작하면은 이제 멤버들이 더 이상 리퍼럴 드리기가 어렵고 그 리퍼럴을 받은 그분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업종을 좀 세분화해서 B&I 와서는 뭐 밖에서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B&I 와서는 좀 좁혀서 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챕터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업종 세분화에 대해서 좀 왜 필요한지 챕터를 위해서 멤버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업종을 어떻게 좀 나눠야 될지 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보다는 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B&A가 시작된 나라들의 그 모범 사례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